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나라별 상호관세 공식 낭독쇼, 해방의 날까지 관세 타임라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대응전, 캐시 우드의 트럼프 관세 소득세 균형 맞추기, 캐롤라인 레빗의 인생 스냅샷입니다. 드디어 폭주가 시작됐군요. 자, 저렇게 판을 이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그렇고 이번에는 굉장히 저 판때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만드는지. 자, 저게 지금 판때기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있거든요. 마다가스카르도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40% 맞았어요. 마다가스카르 뭐 있죠? 마다가스카르는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지금 그걸 뜯어보지 않고 있는데 거의 뭐 초콜릿 하나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40% 폭탄 맞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올림픽인 줄 알았어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국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여기 노란색에 기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20% 30% 여기 나오다 10%라고 해가지고 지수 선물이 오르다가 갑자기 나라별로 얘기를 하는데 10%가 아니었던 거예요. 10%는 베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수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낭독쇼가 펼쳐지는 이 순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자동차는 무려 25%. 자, 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카고밴, 그리고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같은 부품까지도 모두 25% 관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특히나 미국 자동차를 살리고 싶나 봐요. 미국 자동차 그냥 크다고 해서 크고 효율 떨어져서 아무도 안 타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다 타서 뭐 다른 나라에서 저희 보복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독일 차 타지 미국 차 안 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다시 미국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서 미국 차 타던 그 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 봅니다. 지금 4월 3일부터 차량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고요.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산 석유죠. 자,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때리는 이유는 결국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25% 관세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튕겨가지고 핑퐁으로 매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구매국입니다. 최대 55%에 해당되는 거의 절반 이상까지를 베네수엘라 석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계속 수입해서 중국이 쓰면은 중국에는 플러스 25%입니다. 중국에 원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거기에 합쳐서 플러스 25%.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총 실효 관세율이 거의 6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금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데스크에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관세들이 있죠. 의약품, 구리, 목재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자, 주요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TSMC가 뭐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고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현대차가 뭐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박수 아무리 쳐봤자 저 상관없다고 그때 트럼프는 계속 혼자 딴소리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칭찬해 주는 듯 했지만 자, 세계인들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만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옆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빈 대접이 아니고 옆에서 대놓고 앉아가지고 진짜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대만 32% 맞았으면 중국 34%랑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TSMC가 아무리 무슨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막 TSMC는 대단한 기업이고 저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뭐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감사하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많이 맞았어요. 물론 그 아까 마다가스카르니 생피에르 같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도 있어요. 생피에르인가 그 나라 50% 맞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 빼고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과 주요 무역을 하는 국가 중에서 두 번째예요. 대만이 32% 맞았죠. 자, 베트남도 46%, 세 번째군요. 베트남이 46% 맞았고요. 베트남이 이제 그 대만도 그렇지만 베트남의 반도체가 베트남, 태국에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타격을 입죠. 자, 그다음에 일본도 24% 맞았죠.
한국 25%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그때 막 기분 좋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25% 맞았고 태국, 베트남 36, 46이죠. 지금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말레이시아 24, EU도 20%, 중국 34. 주요 국가들 이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보여드렸죠. 한국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 표 들고 있다고 지금. 미국은. 아르헨티나랑 한국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 한국 거나 아르헨티나 거 할 때는 미국이 우리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멕시코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거 캐나다 있죠. 캐나다랑 멕시코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록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쏙 빠진 거 아시죠 또. 캐나다, 멕시코 처음에 그렇게 때렸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없습니다. 저기 목록에. 자,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한국이 지금 이렇게 영국까지 이렇게 이 세금을 내는 부분과 안 내는 부분이 거의 반반이잖아요. 한국이 아르헨티나 다음이에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표 쥐고 있는데 한국을 봐줄 리가 없죠, 지금. 자, 가장 최악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 뭐 호주, 사우디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보다도 위에 있고. 러시아, 중국 싫어하잖아요. 그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그런 걸로 따지지 않죠. 그 푸틴을 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푸틴을 싫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관세만 보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 관세 부과라더라 해서 다우지수 선물이 오르기, S&P 500이죠. S&P 500 선물이 올랐어요.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10%가 그냥 기본 베이스였던 거예요. 갑자기 아까 그 판을 보면서 나라를 읽기 시작하자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여기 요 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5분 봉이거든요. 순식간에 급전 직하하는 모습. 자, 근데 왜 미국 증시는 왜 빠지죠? 미국 증시 다 올려줄 것 같은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3선 개헌까지 하는 사람이 자, 어쨌든 지금 일단 이게 일단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해방의 날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광복절이랍니다. 오늘 광복절이라고 축하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그 판때기를 읽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단 일정을 볼게요. 2월 1일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2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의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2월 1일 날 이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그 난리가 난 거죠. 자, 2월 3일 날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30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또 밀당이 시작됐죠. 2월 4일 날 기존 부과금에 더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텅스텐, 텔루튬,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가 발효가 되었고요. 2월 13일 날 시행이 지연되었지만 상호 관세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한 달 전쯤에 나오기 시작했죠. 한 달 더 전에. 3월 4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달간 유예한 다음에 이때 그 일이 있었던 거죠. 트리드 총리랑 고성이 오가는 전화, 그리고 반대로 셰인바인 멕시코 대통령과는 좋은 통화가 있어서 존중한다. 그런데 이제 유예가 만료가 되었고 2월 4일 관세 외에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했고요. 캐나다는 21일에 걸쳐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셰인바인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플랜 A, B, C, D, E, F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멕시코는 차분히 대응하고 트리드 총리처럼 이렇게 까탈스럽게 바로 캐나다는 대응을 했죠. 그 다음에 카니 총리로 바뀌기 시작했고 3월 5일 날 트럼프가 포드, 제너럴 모터, 스텔란티스 바로 이때죠. 전화가 왔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통령님 지금 우리 자동차가 힘든데요. 저 미국인데요. 저 미국이에요. 저 브랜드 미국 브랜드입니다. 아시죠? 대통령님. 저희가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멕시코, 캐나다 관세에 대해 1개월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미국 브랜드인데. 그래서 미국 브랜드라고 1개월 일단 봐주고 너네 그동안 뭐 대응책 마련해 이렇게 됐습니다. 자, 3월 6일 멕시코에서 수입한 여러 품목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초기 25% 관세를 한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가 이제 그쵸 멕시코 셰인바인 대통령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데 캐나다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버려요. 두 번째 보복 관세를 중단했어요. 일단 3월 10일 날 중국의 특정 미국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의 15%, 미국산 대두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의 10% 발효됐고요. 2월 4일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가 미국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응하여서 중국도 이렇게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쪽이 발효를 했다. 3월 11일 날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이제 바로 그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온타리오주 총리. 자, 온타리오주 총리 어제도 지금 경제방송, 미국 경제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CNBC랑. 자, 전기 수출에 대한 25% 추가 요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이 협에서 물러났다. 트럼프는 별도로 관세가 2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어떤 관세가 부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일 날 철강 알루미늄 수입법에 대한 25% 관세가 예외나 면제 없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꽉 집은 게 두 개 있죠.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은 품목을 딱 집어가지고 25%가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4월 1일 날 미국 무역정책 검토가 완료가 됐고 드디어 이제 4월 2일 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25% 인근 지역 자동차 관세 발효, 외부 농산물에 대한 미국 관세 발효,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일시적 관세 완화가 만료가 되는 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어떤 게 발표가 될 것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별로 폭탄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대응하는 셰인바움 이 여성 미국 멕시코 대통령,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분이 바로 내일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캐나다랑은 다르게 어떻게 발표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바로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중국은 이거 내줘야 될 겁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4월 5일이 기점이에요. 중국은 식목일 날 틱톡 거래 마감일 날 트럼프가 틱톡을 소유하고 싶어요. 틱톡을 미국에 팔지 않으면 여기서 또 폭탄 관세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13일 날 25%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EU의 대응책이 마련되고요. 자,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에 쏠려 있는데 앞으로 또 후보들이 약하고 반도체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미 아까 국가별 관세에서 보듯이 그 제약이랑 반도체 이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시즌이 시작될 시즌 1이자 시즌 2의 예고편이 아닌가 오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응들이 나온 것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아까 그 내용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아까 짧은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저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멕시코는 천천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서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그 얘기들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에 보복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4월 5일이 기점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틱톡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캐시우드가 보였던 그 자료를 저 캐시우드가 요즘에 하도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떨어져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런 분석을 했었죠. 자, 무려 1790년대 자료까지 들고 오면서 17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90년대까지. 자, 이때는 연준도 없었고요. 그냥 야만의 시대였죠. 서부에서 총잡이들이 총을 놓고 사막에서 죽이던 그 시대. 그때는 나라의 모든 수입이 뭐였냐? 테리푸스였죠. 이 트럼프가 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를 갖고 온 겁니다, 옛날에. 자, 모두 다 관세 수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되고 연방준비 제도도 생기고 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세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세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194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정부의 수입은 다 소득세였단 말이죠. 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캐시우드가 보기엔 이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관세로 벌어들이던 것이 지금은 소득세만 내고 있다. 그럼 미국민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 관세를 부활시키는 거다. 지금 트럼프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캐시우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소득세가 예전처럼 조금 줄어들고 관세가 예전처럼 부활하는 그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출 때까지 트럼프는 나갈 것이다. 나는 그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니 맨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AP통신 기자한테 그 유명한 또 썰이 나왔잖아요. AP통신 기자한테 오랜만에 저기를 줬어요. 안경 쓴 그 남자분. 오랜만에 질문 기회를 줬더니 약간 캐롤라인 레빗의 어떤 경제학
이 지식을 시험이라고 보고 자기가 교수인 듯한 이걸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교수이고 이 사람이 학생인 듯이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아니 관세 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기가 관세를 내봤대요. 옛날에 그 수입업자였나 봐요. 그 기자가 그 출신이었나 봐요. 수입업자한테 부과가 된다. 다른 나라한테 부과가 돼서 아까 캐슈도 말대로 미국인들의 수속세 감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미국인인데 미국인의 수입업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그랬더니 계속 오늘 또 나왔습니다. 캐롤라이나 ABC 오늘 그 외모도 출중하고 해서 스냅샷을 좋아하긴 해요. 인스타그램도 사진 맨날 올리잖아요. 스냅샷이 또 나왔어요. 특정 시점에 그건 스냅샷일 뿐이다. 트럼프 1기 때 못 봤냐.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부과를 했었어요. 오바마 때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강화된 것뿐이고 그때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호황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특정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스냅샷이 우리가 막 그 있잖아요. 증권방송에서 또 증권방송 그런 거 있죠. 막 옛날 거 갖고 와가지고 저 옛날에 여기서 내가 1,000원대 추천했는데 지금 10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1,000원짜리가 이제 100원까지 갔다가 20만 원을 간 거죠. 근데 이 100원까지 간 걸 딱 빼고 뭐라고 해요? 1,000원에서 내가 추천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20만 원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시점에 스냅샷만 따가지고 족적 보면은 이게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는 분은 야 그럼 특정 시점에 스냅샷이 지금 스냅샷이 하락을 나중에 한 반토막 주가가 반토막 날 시점이라면 그럼 지금 어떡하냐.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든가 트럼프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1기 때도 이런 시점에 기자들이 흔들고 언론이 흔들었을 때 결국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 선물지수를 보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다우 선물지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아까 전에 그 캐시 우드의 말대로 만약에 그 관세를 부활시켜가지고 미국의 소득세 감면 효과를 낼 때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 트럼프가 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충격은 오겠죠.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는 트럼프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트럼프는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거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건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오르락 내리락 두 명의 말을 합쳐보면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 내리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착된 순간일 뿐이지 나중에 관세가 결국 다 적용이 잘 돼서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게 되어서 미국인들이 부흥하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주식도 오를 것이니 지금의 시점의 모습을 보지 말고 향후에 올라갈 걸 상상하고 안심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삼선 개헌까지 논할 정도면 솔직히 미국 사람들 걱정 없지 않나요? 다른 나라가 걱정이지. 파월 의장 자리도 자기가 노리고 싶다고 하고 지금 오바마 나오라고 하잖아요.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오바마랑 트럼프랑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이런 행정부인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 뭔 짓을 해서라도 올릴 거거든요. 미국인들이나서 미국 주식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가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2번이나 벌써 말한 스냅샷을 넣어서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의 스냅샷은 스넥샷.